고혈압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심지어는 60대 이상 90%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고혈압의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140에 90이 되면 고혈압 환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150까지도 고혈압 환자로 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노화가 되고 또 혈관에 찌꺼기가 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차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가 고혈압에 좋다 해가지고 양파를 먹는 분이 계신데 그 양파가 고혈압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혈압에 해로운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로운 음식도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고혈압에 좋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크게 나누면 음체질과 양체질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음인인 사람이 있고 양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체질인 사람에게는 양적인 음식이 맞고 양체질인 사람에게는 음적인 음식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반발하고 마이너스도 반발합니다. 그렇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당기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음체질이 아니면 양체질이고요. 또 이것을 음체질도 또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양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양체질이 있고 좀 약한 양체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뭐냐? 먼저 음체질에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음체질에 좋은 고혈압의 음식 중에 곡식은 어떤 곡식이 있느냐면 현미가 음체질에 좋습니다. 현미가 고혈압에 좋습니다. 그리고 율무라든지 조라든지 수수,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이 고혈압에 좋습니다. 사실 고혈압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 인간의 성인병은 거의 90% 이상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혈압만 잘 관리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병 없이 거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이 음체질에 좋은 곡식이 그러니까 고혈압에 좋은 곡식이 현미, 율무, 조, 수수, 옥수수, 감자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체질인 사람에게는 고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해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소를 보면 무가 좋습니다. 무가 고혈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당근도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샐러리도 참 고혈압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샐러리가 정말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라든지 또 부추라든지 그리고 쑥갓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고혈압에 좋은 마늘 그리고 양파 이것이 바로 고혈압에 좋은데요. 이 고혈압에 좋지만 음체질에게는 좋지만 양체질에게는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양파가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좋다고 하느냐? 양체질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체질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생강이 바로 음체질에 좋은 음식입니다. 음체질인 사람의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고혈압에 좋은 과일이 있고 안 좋은 과일이 있는데요. 이 음체질에 좋은 과일은 뭐냐면 토마토가 좋습니다. 특히 이 토마토가 여러 방면에 참 좋은 과일이 바로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값도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라든지 파인애플, 수박 같은 것도 바로 음체질에 좋은 고혈압에 좋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로는 아몬드가 좋습니다. 아몬드가 이 고혈압에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나 잣, 밤 같은 것도 우리가 고혈압에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것으로 초콜릿, 음체질에는 초콜릿이 바로 고혈압에 좋고요. 또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고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체질에게 좋은 것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체질인 사람에게 고혈압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먼저 곡식을 보면 양체질은 우리 음체질은 현미가 좋다고 했지만 음체질은 보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체질인 사람은 보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체질인 사람은 보리밥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된장에 해가지고 보리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콩이 좋습니다. 특히 강낭콩이라든지 완두콩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또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양체질에게 맞는, 양체질 고혈압 환자에게 맞는 좋은 곡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밀이 바로 이 고혈압에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양체질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는요, 시금치가 좋습니다. 시금치가 바로 고혈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이라든지 오이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로서는 배가 좋습니다. 배 그리고 포도가 참 좋은데요. 특히 건포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라든지 감, 귤, 레몬 같은 것도 바로 이 고혈압 환자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체질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로는 모든 사람이 견과류가 다 고혈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양체질에게는 땅콩이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가 바로 양체질에게 좋은 고혈압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로서는 바로 다시고 바다 생선이 고혈압에 좋습니다. 근데 바다 생선도 양체질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서 좀 구분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그 생선이 양체질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음식은 뭐냐? 고혈압의 해로운 음식은 뭐냐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다 해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체질에게 좋은 고혈압 음식은 양체질인 사람에게는 다 해롭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양파를 먹는데 고혈압이 안 떨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양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하는데 고혈압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지느냐?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은 뭐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로 내 몸에 고혈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체질에게 해로운 고혈압에 이롭지 않은 그런 음식이 뭐냐면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과일로서는 배나 포도, 바나나나 감, 귤, 레몬, 또 땅콩, 해바라기 씨,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이 다 음체질에게 해로운 음식이다. 음체질에게 바로 음체질 고혈압 환자에게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체질에게
양체질이면서 고혈압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이 뭐냐? 현미를 먹으면 안 됩니다. 양체질인 분들은 현미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율무나 뭐 옥수수나 감자나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아몬드라든지 호두라든지 초콜릿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 보면 토마토 요법도 있고 또 포도 요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가 어디에 좋다 그러면 순식간에 동이 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왜요? 그거 먹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음식이 어디에 좋다? 그거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긴 맞는데 그것에 맞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음식이 어디에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 음체질과 양체질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무슨 음식이 나한테 좋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고혈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혈압 약 먹지 말라고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약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약 끊는 것 두려운 사람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맞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항상 그것을 먹게 된다면 고혈압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혈압 약입니다. 음식이 약이에요. 밥상이 의사고 밥상이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밥상을 차리느냐, 어떤 밥상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찬과 어떤 과일과 어떤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병의 원인이 음식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로운 것으로서는 이 고혈압에 해로운 것은 그 짠 음식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부족하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물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적당한 양, 필요한 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도 너무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즉 이 짠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찌개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젓갈이라든지 또 장에 절인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소금이 너무 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혈관에 이 염분이 많아지면 우리가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짠 음식들은 조금만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씩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고혈압이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 술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적당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술은 적당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연, 금주, 담배 피우는 것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바로 고혈압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마찬가지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것도 적당량 마셔야 되죠. 우리는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고혈압 환자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20대, 30대에도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고혈압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야 고혈압이 생겼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고혈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카페인이 든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가 몸에 좋은 사람이 있고 몸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나 녹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맞는 사람에게는 특히 커피는 양체질에게 맞는데요. 양체질에 맞는데 그 커피는 맞지만 이 설탕이나 또 프림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체질은 커피를 마시면 좋은데요. 마실 때 원두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카페인이 아니라 프림이나 설탕을 안 넣은
그런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새 현미 녹차가 있는데요. 현미는 음체질에 맞고 녹차는 양체질에 맞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순수한 녹차, 양체질에게 녹차가 맞는데요. 순수한 녹차를 마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음식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그러니까 너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에 가장 중요한 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에 아주 중요한 그 해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은 같습니다. 그 닥쳐온 환경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죠. 오히려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안 받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한데 스트레스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다면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혈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혈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맞는 음식만 드시면 고혈압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높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 높아집니다. 혈압이 젊을 때의 세포와 우리가 나이 들면 세포가 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인구의 90%가 60대 이상의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고혈압 환자고 60대 이상 90%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고혈압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세포가 활발하지 못하고 점점 노쇠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안 생기죠.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혈압이 점차적으로 높아진 것을 갖다가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음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우리가 안 맞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찌꺼기가 많이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한다면 바로 고혈압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고혈압만 잡으면,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혈압을 잘 관리하면,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한다면 인간은 성인병 없이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 치매라는 것도 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로운 음식은 드시지 않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아프고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큼 아주 과학적인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